안녕하세요. 제 삶에서 머리를 쥐고 있던 사람들을 떨쳐내고 이제야 자유롭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여성입니다.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시댁 가족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말만 해도 머리가 아프던 정도였습니다. 그들의 속내를 너무 느끼게 되어 남편의 가족들이 왜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지 궁금하게 되었고 모든 것이 부족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제 이야기를 듣고 너무 늦은 줄로 생각할 때가 결코 늦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점은 열이 안다고 하지요. 이상하게도 시댁 가족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자신을 탓하지 말고 그들을 의심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난 곳은 부모님의 가게였습니다. 아마도 식당을 운영하는 집들은 비슷할 것입니다. 주말에는 가게에서 일해야 했고 가족들 또한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할머니가 운영하던 작은 식당을 넓혀서 운영하고 계셨고 엄마는 할머니의 손맛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많았는데 그중에는 엄마가 아들처럼 대해주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바쁠 때는 여기저기에서 불렀는데 그분이 정말 소중한 손님이었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센스 있게 도와줬어요. 또한 말없이 바카스를 두고 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하던 엄마는 2주 동안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그때도 남자분이 걱정스러워하며 제게 엄마의 상태를 물어봤어요. 혹시 괜찮으세요? 지금 회복 중이세요? 큰 수술을 받았나요? 아니에요. 씻을 정도라서 괜찮아요. 지금은 집에서 잘 회복 중이에요. 그나저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재혼하셨군요. 다행이네요. 집에 계시는군요. 그럼 잠시만요. 사장님, 앞으로 뭐라도 하나 보내드리고 싶어요. 사실 병원에도 가보고 싶었는데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회사에서 20대 초반부터 일해왔는데 지금까지 제 저녁을 책임져 주신 것과 다름없으니까요. 친구들 사이에서 서울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제 사장님 없었으면 진짜 기대할 곳이 없었을 거예요. 아프시면 안 되는데 꽃다발과 선물을 사와서 엄마에게 전해달라는데 솔직히 저도 놀랐어요. 손님과 이 정도로 엄마를 각별하게 챙기는 것을 여태까지 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엄마에게 들어보니 그분도 사연이 많다고 해요. 아, 이런 걸 다 보냈어요. 내가 병원까지 찾아올까 봐서 일부러 알려주지 말라고 해서요. 사실은 엄마가 그 친구 아들처럼 대하는 이유가 있어요. 시골에서 열심히 공부해 서울에서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잘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 둘 다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때 큰 형제가 엉엉 울면서 찾아와서 엄마는 문을 닫아야 할 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어주고 울고 싶을 때까지 그를 참게 하라고 말했어요. 그 행동이 정말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 정말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오셔서 같이 밥을 먹고 울고 싶다면 3층 다락방에서 마음껏 울어도 된다고 말했어요. 우리에겐 어린 동생 3명이 있는데 어린 나이에 이렇게 큰 일을 겪으면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도 못할 것 같아요. 어느 날은 약간 술을 마셔서 엄마가 뭔가 말을 잘 안 해서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편하게 부르라고 했어요. 나도 아들이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엄마가 그렇게 챙기는 걸 보니까 정말 놀라웠어요. 엄마는 딸도 있고 아들도 있고 정말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야기를 통해 엄마의 또 다른 모습을 보니 엄마는 동생 3명을 챙기며 얼마나 어려웠을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밝고 재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모습을 통해 동생 3명을 책임지며 살아온 저와 비슷한 나이임에도 놀라움을 느꼈어요. 그리고 이러한 엄마를 통해 손님처럼 시작해서 오빠가 되었고 나중에는 연애까지 하게 되었어요. 다행히 엄마도 따뜻한 사람이어서 행복했어요. 그런지 어려운 조건이 있어도 한 사람이라도 좋다면서 믿어주더라고요. 솔직히 연애할 때부터 남편의 사정을 알았던 바람에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는 좀 어려웠어요. 둘이 보내는 시간이 없이 데이트 때마다 신우들이 껴있었죠. 지금 어딘데? 아, 집이 무섭다고 그래?
귀신이 어딨어? 그런 거 없다니까. 왜 이 시간까지 아무도 없어? 지금 몇 시인데? 알았어, 오빠. 여기 영화 보러 왔는데 안 보고 기다릴 테니까 이쪽으로 일단 오라고 하니까 왜 또 동생인데? 미안해. 지금 막내만 빼놓고 둘이 어디로 가는 거야? 집에 혼자 있기 무섭다. 그래서 이쪽으로 와라고 했어. 영화 혼자라도 볼래?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철없는 게 아니라 버럭이 않아 이런 모습을 참아줘야 할 때도 많았습니다. 언니는 왜 우리한테 잘 보일 생각을 안 해? 선물 공제라도 해? 내 친구 새언니는 명품도 사준다던데. 오빠는 우리가 반대하는 결혼 절대 안 할 거려. 그러니까 그런 게 좋을 거예요. 언니, 저쪽에 계세요. 우리 식구끼리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여쭙고 그래요? 일단 깰 때도 모른다니까 돈 보태줄 거 아니면 맞으시라고요. 그때는 철없던 나이였고 결혼하고 나서 신우들도 모두 어엿한 20대 중반이었으니까 직장만 자리 잡으면 전보다 손이 덜했어요. 내가 알고 있는 한에 당신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떠날 줄 알았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큰 오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언니, 한 달 정도만 너네 집에 머물러도 되겠죠? 면접이 하나는 있긴 한데 서울에서 일하고 싶어요. 오빠가 돈이 없어서 집을 사지를 못한다고 해서 목돈이라도 모아서 와달라고 하잖아요. 합격해야지만 어떡하지? 집에 갈 수는 있지만 거짓말은 안 돼요? 아가씨, 아니, 언니까지도 오빠를 옹호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한 번만 부탁해도 될까요? 미안해요. 그건 안 돼요. 그럼 서울을 가지 않고 다른 소원을 들어주세요. 치킨 한 마리만 보내주세요. 돈이 없어서 굶고 있어요. 핸드폰 결제도 막혀서요. 언니,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알겠어요. 첫째 자매는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하고 싶은 일은 잠시 자고 일어나면 변하는 특기가 있었어요. 또한 둘째 자매는 싸움을 잘하고 다닌 후 남과 싸울 줄 아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1,0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호사가 없어요. 아, 그 시비까지 나눠주어야 하나요? 그쪽이 잘못했는데 경찰이 여러분만 불러서 당황스럽다고요. 억울하게 대응했지만 제 주먹력이 약해서 그렇다고요. 밖에서 한 번 뜨면 저는 성직자 앞에서 설교를 할 때도 예상치 않았던 사람들과 마주하곤 했습니다. 경찰서에 들어가면서 큰 수저를 놓게 되었는데 마침내 신우까지 문제가 된다니 더욱 짜증이 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두 언니의 압박으로 억압당한 성격은 조용하고 내성적이기는 했지만 대화가 언급되면 눈물을 흘리며 입을 꾹 닫고 다른 사람들을 완전히 뒤집는 성격이었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면 왜인지 알아야 한다는데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저 혼자 집에 있거든요. 지금 가스가 끊긴 것 같아요. 언니들이 연락을 안 받아서 알려주라는데 제가 모르겠어요. 울어요. 도시가스 요금은 인터넷으로 조회하면 돼요? 주소만 적으면 됩니다. 아니요, 제가 조회해서 내겠어요. 다시 연락할게요. 기다려주세요. 울지 마세요. 부모님의 이혼으로 어린 나이에 어쩔 수 없이 동생들을 돌보게 되었지만 그 누구도 제 곁에 서지 않았습니다. 정신적인 고통과 이해가 부족해서 일을 쉬는 것 같으면 갑자기 지루함을 느끼기도 하고 누군가와 싸워서 나가거나 속상해도 이유 없이 말을 아끼다 보니 제가 뭘 확인도 못하고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집에 있던 신우 3명은 새벽마다 가는 일이었고 전기요금과 가스비까지 우리가 관리할 정도로 되어버렸습니다. 외면하는 법밖에 모르는 상황 속에 저는 곁에서 입장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 사람들을 도와야 할지도 막막하네요. 새누나에게 고마움을 전했어요. 이번에 한반찬도 장모님이 직접 만들어주셨어요. 밥 잘 챙겨 먹고 생활비도 좀 아끼고 있지만 너희 둘은 언제쯤 취업할 거예요? 제발 어떤 회사에 오래 있어야 나중에 서울로 올 때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포기하기 쉽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게 이력에 남으니까.
아, 잔소리 하느라 미안해요. 우리도 다 알아. 반찬 말고 다른 것에 대해 언제 나가야 할지 말라면서 그냥 집에만 있는 건 다른 사람들이 다 갔다고 할 수 있죠. 합의금만 모아서 집을 사셨어요. 말로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오빠한테 솔직히 언제 서울을 떠날지 모르겠어요. 결혼한 후로 우리 3명을 멀리 떼어 놓으려고 하나 봐요. 우리 없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하겠죠? 그게 애들처럼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걱정돼요. 왔어요. 그렇게 걱정되면 같이 사는 게 더 힘들겠죠? 언니의 반대 때문에 그렇겠죠? 언니와 같이 사는 게 그렇게 싫다고 말해봐요. 이 집 팔고 서울에서 같이 살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아가씨가 싫다기보다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집은 3명이 각자 쓸 방 하나씩 존재하니까 서울에서 이 정도 크기의 집을 구입하는 것은 무리일 것 같아요. 이 집은 우리들이 신혼집으로 얻은 것이니까요. 아파트에서 함께 살기 싫다는데 한 표 주니까 오빠는 마음대로 결정하지 말라고 했다. 아, 언니네 집은 부유하잖아요. 그 가게에 갔는데 줄이 엄청 길었어. 남편과 나는 생활비, 용돈, 집 관리비까지 다 제공할 생각이었는데 서울에서 함께 사는 것까지 더 많은 것을 원했었어. 나중에는 엄마에게 돈을 받아와 달라는 식으로 요구까지 했는데 선을 넘는 것 같았어. 그 가게는 부모가 하는 것이니까 내게는 상관없어. 물론 나중에 가게에서 번 돈은 언니에게 다 줄 거야. 연희한테 사정 하나 해주고 청소도 하고 일도 도와줄까 했지만 언니가 엄마에게 가서 해보지 말라고 했어. 같이 집 하나 얻고 싶다면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집값은 엄청나니까. 게다가 아가씨는 절대 엄마에게 손 벌릴 생각이 없어. 그건 부모의 일이라고 말해. 기부해준다면 돼. 여기서 혼자 힘겨워하며 사는 3자매 중 하나인데 언니가 손 벌리기 싫으면 우리가 해줄게.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자, 문제 없어요. 나도 오빠와 함께 살고 싶어요. 아, 다시 눈물이 터져나와. 우리가 너를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 언제든지 우유를 주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 착한 막내가 얼마나 서러울까요? 벌써 찬성이 3표가 되어버렸네요. 다수결에 따라 결정해야지. 오빠는 무조건 찬성이요. 시끄럽네요. 너희들이 애야. 나이가 몇 살이야? 나랑 같이 산다고 마음을 내리고 일할 건 아니잖아. 지금도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서 생활비와 관리비까지 다 내고 있잖아. 그런데 어떻게 믿어? 일단 너희들이 열심히 일하는 거 봐야 해. 그때 진작에 생각해 볼 거니까 각자 일부터 찾아. 그리고 얼마나 지낼 거야? 나도 결혼하면서 알았어. 나를 이렇게까지 의지하는 줄은 몰랐어. 처음에는 당신을 질투하나 봤어. 나 혼자 직장 다니면서 셋이 잘 지낼 수 있었으니까. 하지만 요새 나 없으면 혼자라는 느낌이 나네. 그래서 대책 없이 이 좁은 집에서 계속 살자고요. 당신은 언제까지 그냥 애처럼 대해줄 건데 왜 제대로 이야기를 못하는 거야? 당장 내려가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너도 아마 아가씨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야. 우리 어머니는 상점이 잘 되는데 왜 도와주지 않는지 이해가 안 가고 엄마에게 빌어서라도 집 한 채를 얻어와야 한다고 생각해. 매일 이렇게 지내다가 나는 정말 힘들어. 그런데 나는 어린애 아니야. 그런 생각에 분노한 목소리로 아버지에게 집안 이야기를 털어놨어. 아버지가 떠날 때 남겨준 말이 있는데 상점은 반드시 어머니의 노후자금으로 남겨놔야 한다고 했어. 지금은 어머니가 사장님 소리를 듣고 있지만 30년 넘게 주방에서 가게를 지키며 할머니 그늘에서 구박받으며 견디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돈 걱정 없이 살아도 되는 것 같아도 어떤 때는 도와주지 않아 매정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나는 어머니에게 손 뻗고 싶지 않아. 아가씨들 때문이라면 더더욱 아니야. 나도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잘 알고 있고 동생들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해. 그냥 아이들이 하는 말이었을 뿐 나는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결혼 전에 각오했어요. 아이 키우는 게 생각보다 어려울 줄 몰랐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스스로 일할 수 있는 나이인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뒤치다꺼려야 할까요? 동생들은 정말 부럽네요. 목마르기도 전에 물을 마신다는 기분이에요. 제 방법을 찾고 있지만 지금 돈이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왔네요. 대출을 받든 무슨 방법을 찾든 결정을 내려야겠죠. 사탕 하나 주듯이 참아내야겠어요. 아가씨들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어 보여요. 제대로 살 방법이 없어요. 남편님, 부탁인데 동생들을 데려와서 서울에서 함께 지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결국 신우가 살 집을 사기 위해 둘이 모아 구한 집을 팔고 월세로 살기 시작했어요. 엄마의 손길을 빌리지 않고 우리 둘이 해결해야 했어요. 신우들에게 큰 것을 바라진 않았고 남편과 안정을 찾아 살고 싶었어요. 세 사람은 이젠 각자의 일에서 행복과 열정을 찾았어요. 5년 동안 첫째, 둘째, 셋째 신유는 직장에서 만난 남자와 결혼한 이후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면서 남편에 대한 의지가 줄어들 것 같아 마음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당신은 남편 외에도 2명의 신부처럼 철없는 사람들이 생겼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언니는 회사를 그만둘 것이라고 갑작스럽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떠났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현재 자금이 부족한데 대출까지 받은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적금을 끊어서 오토바이를 구입한 새언니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신이 나간 인간이라 해서 쉽게 포기할 수 없겠다는 생각에 당황했습니다. 매일 밤 남편은 두 사람에게 위로와 털어놓기로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결혼식을 마련해줬던 것도 벌써 지나갔는데 또다시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당황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두 사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점이 온 것 같다고 느꼈고 남편에게 이 일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력히 이야기했습니다. 몇 일간 펑펑 울었던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중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엄마의 전화였는데 어제 두 신부가 상황이 좋지 않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직장을 그만둔 지 오래돼서 일할 때도 없다고 하니까 설거지라도 시켜달라고 사정하는데 어떡하죠? 얼굴도 다 아는 사이에 안 된다니까 당장 내칠 수도 없고 정말 곤욕스러워서 상의하라고 가게까지 찾아갔어요. 나한테는 아무 말 없었는데 들어보니까 한 서방이 이번만큼은 결코 도와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도 어쨌건 상의도 없이 가게를 찾아가 일이 힘들어서 얼마 못 버티겠어요. 그래서 일단 한번 도전하기로 해봤어요. 나중에 괜히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이지 않으려고요. 좋은 점이 있다면 서로 도와주지 않을까 생각해요. 엄마도 이런 때 직원을 고용하면 좋을 듯해요. 아휴, 엄마가 편히 업무를 맡기라면 유감스러워요. 죄송합니다. 엄마 여러분도 정말 심란스럽게 생각할 거예요. 저는 제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바보같이 당했을까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하지만 모든 것을 날려버리기로 했어요. 어쨌든 가게에 들어가기 전에 상의 한마디라도 해줬더라면 기분 상하지 않았을 텐데요. 무작정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내심 불안하면서도 다행히 많았던 게 엄마로부터 신의 성실한 일을 들었어요. 반신반의하면서 그래도 엄마에게 도움받을 수 있어서 다행스러웠어요. 말씀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사준 다음에 감사하다는 이유로 언니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아가씨의 어머니는 가게에서 일을 잘하고 있어서 감사하다고 전해주었고 엄마는 너무 편안하다고 하네요. 일을 해보지 않으면 그 힘든 정신업도를 모르기 때문에 직접 경험하다 보니 힘을 더 실어줄 수 있습니다. 음식은 핫하고 고객이 많기 때문에 정신이 없음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일이 끝나면 몸도 피곤할 것이며 또 다른 이유로 자기도 기지러운 피로를 겪고 또 언니를 도와주지만 큰 존중을 받았다는 이유로 더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어르신들도 너무 좋아하시고 일을 하면 5kg 증가했다는데 밥을 너무 맛있게 해주셔서 반찬까지 다 더해주십니다.
이제는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행히 걱정이 많이 되어서 그래도 신기한 것이 날 막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막내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는데 손님을 대하면서 사회성이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새언니의 재능이 완벽하게 맞는 것 같아요. 속이 맑아지고 몸이 힘들지만 정산을 받을 때면 모든 피로가 싹 가신다고 합니다. 언니도 가게를 물려주면 좋겠지만 그런 생각은 없다고 하네요. 가죽 사업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벌써 고마웠지만 왠지 갑자기 가족 사업 얘기랑 꿈 이야기가 나와서 좀 의아했어요. 그냥 한두 달 일해본 것뿐인데 너무 섣부른 생각 아닌가 싶기도 했고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지만 가게 일을 자기 일처럼 생각하는 모습이 좀 고마웠어서 그냥 참았어요. 그 당시엔 아마도 그 속에 숨어있는 문제들을 몰랐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잠시 후에 남편의 생일이 다가왔어요. 집안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맡은 남편이라 아이들에겐 부모이자 사랑하는 사람이었기에 함께 정성스러운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선물 상자를 열어보니 포장부터 부실했을 때 제 감정을 억누르기가 쉽지 않았어요. 생일 축하해. 우선 내 선물부터 열어봐. 넌 집에서도 멋지게 입을 수 있게 찾아준 거야. 그런데 오빠가 저런 걸 입어도 될 것 같지 않아? 밖에서 돌아다녀도 시원하겠지. 라며 답했어. 그래도 백화점에서 찾은 걸 믿고 집에서도 멋지게 입을 수 있다고 하니 아마도 새언니가 이를 보고 참지 않겠다 싸움을 낼 것이라 생각했어요. 내 생일 선물이랑 양말이 중복되겠잖아. 내가 너 생각하며 몇 날 며칠 돌아다녔는데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 없어서 특별한 걸로 준비해두었어. 멀리서 가져온 거라서 가방에 신을 때마다 내 생각하는구나. 알았어. 내가 가방하고 손수건인 거 알아도. 나중에 열어보라고 선물하고 다 합쳐도 5만 원 안 될 것 같더라고. 그걸 보고 있는 내가 더 부끄러워졌어. 더 기이한 건 그걸 꽤 좋은 것처럼 설명하는 걸 보니 남편 속은 어떨까 궁금해졌어. 아, 이런 게 자주 있는 건 아니고 1년에 딱 하루인데 그동안 받은 걸 생각해서라도 신경 써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 더 기이한 건 정작 본인들 가방과 팔엔 비싼 명품과 고가의 보석이 많았어. 그래서 괘씸한 마음에 일부러 그 이야기를 물었어. 언니, 가방하고 반지 다 비싼 거네요. 요새 여유 있나 봐. 언니가 보는 눈은 있네. 언제 거 또 봤대? 아, 요새 내 취미가 돈 벌어서 반지 모으는 거거든요. 이런 맛도 있어? 열심히 일하죠. 요즘 명품에 꽂혀서 이 브랜드 가방만 몇 개째 살지 모르겠어. 똑같은 디자인 사면 지겹지도 않아. 다 다르거든. 이게 나랑 제일 어울릴 것 같아. 다음 달에 또 살 거야. 근데 언니, 요즘 많이 힘들어. 왜 이런 싸구려 식당을 골랐대? 얘야, 야, 억지로 맛없는 건 먹을 필요 없어. 먹지 마, 아가씨, 싸구려라고요? 그래도 애쓰고 고민해서 그런 거잖아. 언니는 그걸 꼭 말해야 알아. 아직도 낡고 노후화된 그 아파트에서 20년 넘게 살고 있어? 살아보니 모르겠어요. 저번에 그 동네를 가서 봤는데 거기는 대풍이 2번만 와서 가는 날라가겠다던데. 아직도 그 그룹한 집에 월세 주고 사는데 거기 사는 누나가 이 정도 밥을 사면 딱 맞는 거 아닌가 싶어요. 얘야, 내가 이쪽으로 오자고 했어. 그냥 조용히 좀 먹어주라 했더니 아가씨 무슨 소린가요? 제발 말할 때 상대방 기분이 어떨지 생각 좀 하고 말하세요. 면전에서 그런 소리 듣는 제 마음이 어떻게 될지도. 어머, 아니 둘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누나네보다 훨씬 추운데 살고 있는데. 아가씨 오늘 사람 생일이라 참고 있었는데 안 되겠네요. 그 그룹한 아파트에 아직도 월세를 내는 이유를 진짜 몰라서 물었어요. 다 아가씨들이 서울 올라올 때 집 마련해주고 결혼자금 쓰느라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신유들이 제 말에 웃으며 속삭이기까지 하더라고. 제 입장에서 참았지만 결국 참지 못하고 톡 쏘아붙이듯 말했는데 당연히 미안해하는 반응을 볼 줄 알았는데 참으로 황당한 말을 한 것 같더라고요. 누나, 우리가 뭐 누나다운 삶을 산 것처럼 그러는 거잖아.
솔직히 돈 시원하게 보태준 적도 없잖아요. 우리가 힘들면서 살아온 사람이 누군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 말 취소해주세요. 언니가 길을 잘못 들어서 가난하게 살고 있다고 왜 우리 탓을 하는 거야? 내가 언니였으면 엄마 할머니 가게에서 도와주거나 돈 버는 방법을 찾아 살았을 거야. 그리고 우리 다 같이 부자가 되도록 식당을 운영해 볼 걸 그랬어. 언니 때문에 모두 힘들어. 아가씨들 눈에는 세상이 쉬워 보인다. 몇 달 일하면 금방 돈을 벌고 안 되면 우리에게 연락하면 되는 줄 알아. 우리 엄마 가게 아니더라도 아가씨들 뒷바라지만 제대로 해줬으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신혼 때 함께 마련한 아파트를 팔았다던데 그 은혜를 갚으려 해서 방법을 알려줬잖아. 본인이 못해서 그래? 이젠 왜 우리가 도와준 걸 다 잊었어. 우리들이 먹고 살게끔 주고 20년 넘게 선생님처럼 대해줬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괜찮아. 너희 제 연니한테 이런 태도가 무슨 말이야. 빨리 사과하지 않으면 더 싫어해. 왜 우리만 그러냐고. 고장난 1만 원짜리 선물을 가져와서 낡고 싸구려 한 선물만 하는 건 본인들만 하잖아. 이렇게 은혜를 모를 수가. 나한테는 상관없지만 왜 오빠까지 그러니? 정말로 우리 오빠께도 좋아하지. 언니가 비싼 선물을 주고 싶다면 우리 명품을 사라. 이렇게 질투하고 억울해하면 언니한테도 하나 사줄 수 있어. 그러면 어때? 월세를 못 내나 그냥 두어놓아도 노다지를 알려줘도 찾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친구들아? 결국은 언니 하나 때문에 우리 오빠와도 갈라져 버릴 거야. 너희들은 이렇게 계속 가면 내겐 끝이라고 했어. 분명히 경고했어. 남편이 그렇게까지 화를 내는데도 신우들은 잘못이 없다고 얼굴을 하더라고. 그리고 남편은 이후로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았어. 나도 완전히 옳았던 건 아닌데 마지막 기회를 줘야겠다고 했어. 여러 번 동생들과의 문제 때문에 남편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고 결정했지. 그렇게 어렵게 타협했지만 신우들은 남편의 마음을 더 이상 돌리지 않고 내 마음을 무시했어. 자네, 오랜만에 다락방에 와봐. 네 문제에 대해 둘한테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눈 감을 수가 없어서 엄마의 도움을 구했어. 무슨 일인가? 나는 왜 식당에 CCTV도 안 달아놨는지 알아? 내 직원들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이제 후회돼. 장모님, 무슨 말인가요? 이 다락방 창문에서 아래를 내다보면 카운터가 모두 다 보여. CCTV가 따로 없지만 동생들이 그 사실을 모를 것 같고 겁도 없이 돈을 만지는 것을 보면 누가 돈을 만지나요? 아니, 제 동생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은 나도 눈 감았지? 당장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어서 온 사람들이니까 월급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아이가 있으니까 돈이 더 필요하겠지?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자는 마음으로 더 챙겨줬는데 내 딴에는 노력했는데 이 정도면 아주 도를 넘었어. 그냥 숨김없이 다 말해주세요. 장모님, 벌써 2달째 매일 둘이 현금을 빼가고 있어. 몇 천은 넘었을 거야. 그 말을 듣는데 무슨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간에는 수도 없이 사고를 치긴 했어도 이 정도 인간 이하의 행동을 하다니 예상 못했죠. 남편도 입술을 꽉 깨물더니 얼굴을 들고 없다는 듯이 쑥쑥 푹 숙었습니다. 엄마 가게까지 와서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그들은 정체불명의 인간이야. 우린 20년 넘게 너무 고생해서 도와줬는데 이렇게 감사하지도 않으면 안 돼. 어떻게 엄마 가게까지 와서 이런 짓을 할까? 정말 죄송합니다. 제 잘못했습니다. 몇 년이 걸리더라도 그 돈은 반드시 돌려받겠습니다. 이번 일 저도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장모님, 저 생각해서 봐주셔야 할까요? 그럴 필요 없어요. 꼭 벌 받게 해줄 거예요. 아주 끝까지 해결하겠습니다. 당신은 면모가 없어. 정말 곰곰이 생각해보니 엄마 가게를 넘어본 만큼 정보를 드릴 거야. 먼저 노다지라고 표현한 말로 그것도 모자라 분수에도 안 맞는 명품과 보석까지.
그게 전부 엄마 가게에서 훔친 돈이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그 얼굴들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는 남편만 봐도 신우가 겹쳐 보여서 끝내 각방 생활을 하면서 지냈어요. 갑자기 풍선처럼 부풀어 터져버리는 제 분노에도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당신도 잘한 거 하나 없어. 다 똑같아. 내가 뭘 했어? 혼자 설 만큼만 도와주라고 했지? 다 큰 동생들 애 취급하면서 사람 구질 못하는데도 조절 쫓아다니면서 도와주니까. 이 사달이 나지. 당신 잘못도 커. 이제 개인 애들 옆에 있다가 뭘 타러 갈까? 무서워서 못 살겠어? 증거만 모으면 당장 그만두게 할 거야. 아니, 신고라도 할 거냐. 길바닥에 나앉든 이제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라고. 그 무렵 엄마는 아가씨를 생각 말고 이젠 저라도 편히 살라며 제 명의로 25평짜리 집을 마련해 주시더군요. 생각해보니 그게 제가 이혼까지 갈 수도 있으니 대비를 하게끔 해준 건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어떻게 소식을 들은 건지 갑자기 이삿날 아침부터 신우들이 절 도와주겠다며 찾아와서 제 인내심을 확인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전 엄마에게 증거를 뭐라고 부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전까진 속이 끓어도 태어난 척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느 날 우리 언니가 갑자기 이사를 했다. 어떻게 그 사실을 알게 됐는지는 몰라도 사실을 알게 되자 기분이 상했다. 그래도 언니에게 사과도 하고 이사 돕기 위해 왔다. 하지만 우리 오빠는 여전히 그 집에 있는 것 같았다. 아마 우리 때문에 여전히 싸우고 있는 중인 것 같았다. 어쨌든 오빠는 우리 연락을 받지 않았다. 우리가 가게를 나가자 우리 언니는 진심으로 사과할 것이라고 했다. 언니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다. 한글을 시켜야겠다고 했지만 그 자리를 떠나주길 바랐다. 그리고 나의 물건을 만지지 말라고 했다. 어머, 아직도 화가 난 것 같았다. 그래도 우리가 도와주러 왔다는 점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집을 싼 가격에 산 것을 알고 있어야지. 언니도 알고 있을 텐데 말이다. 우리는 밤낮으로 일해야 돈벌이를 해야 했다. 나는 속이 메마른 채 게을러졌다. 우리 언니가 얘기하는 것을 들었을 때는 언니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나는 버텼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기 위해 눈을 감는다. 그때 문이 열리고 닫힌 줄 알아서 나갔다. 그리고 둘만의 이야기를 들었다. 언니는 확실하게 화가 나 있는 것 같았다. 오빠가 연락을 받지 않는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았다. 회의는 상상 이후 우리에게 전면적인 동일한 한계를 설정하지 못함으로 합의한다. 일단 너는 당신의 가게로 가서 우리가 했던 대로 돈을 좀 훔치는 게 좋겠다. 상황이 악화되면 여기로 돌아오십시오. 집이 없어진 척이라고 말하면 어떡하냐. 비슷한 시기에 우리가 범행하여 돈을 모을 때까지 양쪽에서 돈을 훔치다 보내자. 그럼 이 집도 결국 우리 것이다. 정말로 웃기고 싶지 않냐? 엄마의 가게에서 돈을 훔치는 꿈조차 꾸지 못하는데 할망구가 인상적으로 꼬장이 나오지 않으면서도 그냥 누런데. 요즘 세상에는 CCTV를 설치한 식당이 어디 있니? 그것만 봐도 우리는 아주 쉽게 당할 거야. 우리는 결국 붙을 모를 것이다. 너희도 그럴래? 결국 그녀와 함께 그동안 엄마의 가게에서 훔쳐낸 영상과 로그에 대한 증거를 모아 경찰에 신고하였다. 3층 다락방에서부터 직원들까지 엄마를 도와 영상을 찍었다. 경찰에서 연락을 받고 얼마나 절실해졌나. 자매들은 잠옷을 입고 찾아왔다. 갑자기 울리지 않고 180도 돌아섰다. 급하지만 요절하고 애원했어요. 경찰이 금방 왔어요. 죽이지 마세요. 감옥 가게 없게요. 언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지요. 누가 도둑질 하래요? 나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언니, 몇 번이라고 급히 돈이 필요해서 이런 거였어요. 진짜 억울합니다. 몇 번만 했는데도 많은 돈을 어디서 구하겠어요? 우리가 차츰 돈을 모을게요. 내가 이제 아기까지 팔면 어떡하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돈을 만지니까 홀려서 그랬어요. 그때 남편이 사고를 당해서 언니와 사촌 어른이 우리를 도와주셨고 잘못했습니다. 오빠는 연락도 없고 정말 큰일 나겠어요. 사랑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여태까지 돈을 훔친 거 다 알고 있어요. 나중에는 내 집으로 밀어내겠다며 가짜 핑계를 대고 우리 엄마까지 속이고 그러더라고요. 부모님은 없어서 언니처럼 훌륭한 가정에서 자랄 수 없어서 그래요. 죄를 인정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그게 맞는 일이에요. 부끄럽지도 않아? 그런 말 하면 내가 동정심이 생길 줄 알았어. 웃기다네. 너희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사람도 자기 도와준 사람 등을 갈 곳 없는 걸 너희는 내 간이랑 쓸개까지 빼가게 될 거야. 언니, 아이 딱 한 번만 해주세요. 그래도 기회는 줘야 해요. 언니, 이번 일만 처리하면 사람이 될게요. 아, 정말로 이번에 용서해주세요. 연희한테 평소에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게요. 오빠도 괴롭히지 않고 열심히 일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용서해주세요. 경찰서가 정말 지긋지긋하다니까요. 너희에게 준 기회가 몇천 번, 아니 몇만 번을 넘어서 나에게 상의 없이 가게에 찾아와서 일을 시키라고 하면 받아줄 것이지. 돈을 훔쳐 손을 잘라버리고 싶은 걸 참는 거야? 그렇게 한참 이리저리 소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뚝뚝뚝 하는 발소리가 들릴 것 같지 않나요? 이 시간에 누가 찾아왔을까 했더니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오빠, 어디 갔었어? 연락도 안 받고. 빨리 연희한테 말 좀 해줘. 오빠, 언니 좀 달래봐. 내가 누나 말했지? 다른 건 몰라도 죄는 짓지 말라고, 사람 구슬만이라도 하면서 살라고. 내가 몇 번을 말했어?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대체 지금 이 꼴이 어째서야 받아줘서 고맙다고 절을 해도 모자란 상황에 돈을 훔치고 뭐. 죄까지 밀고 들어오겠다고. 그건 내 생각 아니야. 큰언니 생각이었지. 그 이봐 한다다 잘못했어. 우리 정말 반성하고 있어. 사도 어른한테도 당장 가서 빌게 해. 우리가 이래서 갚을게 몸으로 때우겠다니까. 아니 이제 그럴 필요 없어. 난 너희한테 충분히 기회를 줬고 내가 너희랑 인연 끊으려고 몇 번 마음 먹었는 줄 알아. 그때마다 참으라고 잡아준 사람이 너희 새언니야. 그런 사람 앞에서 상처나 주고 경험 없이 굴더니 진짜 인간 같지도 않은 짓을 했구나. 더 말할 가치도 없어. 데려가시죠. 어떻게 오빠가 경찰을 데려올 수가 있어. 어떻게 우리한테 그러더니 남편은 경찰을 피해 저한테 온 신우들을 데려가려면서 부르더군요. 신우들은 제 다리까지 자꾸 버티기 시작해서 경찰들과 남편까지 붙어서 떼냈습니다. 정말 거머리가 따로 없었죠. 그리고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신우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아가씨들은 최선을 다한다는 걸 알아요. 열심히 산다는 뜻을 아냐고요. 우리 엄마가 그 가게에 바친 채 어린 얼만데 새벽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시간 한 번 어긴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도 평생 아가씨들 때문에 지금 빚이 얼만지는 알아요. 그걸 알고도 이렇게 자는 거예요. 이제 옥에 가면 생각할 시간 많을 테니까. 제발 인생 한 번 돌아봐요. 거기서 나오면 한 번이라도 열심히 살아보라고 해서 이제 살아도 다시 마주칠 것 같아서 오빠들과도 마주할 거라고 주문한다는 말도 해주었습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잃고 망연자실하게 떠나는 모습을 보며 마지막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그 광경을 보기 힘들어하며 등을 돌리고 하늘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경찰차에 신우들이 타니 실감이 나더군요. 아파트 단지가 울리도록 마지막까지 절규하듯 저를 애타게 불렀지만 전 그대로 문을 닫고 집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알아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겠다며 저랑 이혼을 해서 자기 동생들 똥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엄마 가게에서 훔친 돈을 일해서 주말까지 다 갚아나가고 있었어요. 그 돈을 왜 자기가 갚아주고 있는지 답답했습니다. 그 모질이 남자랑 산저도 답답한 여자였죠. 사람이 착한 마음으로 도와줬으면 그 마음을 알고 감사해야 하는데 착한 마음을 악용한 사람들 때문에 더 이상 착하게 살지 않으려고 합니다. 환경이 사람을 바꾼다는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20대 청년처럼 자기 개발에 몰두하여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신을 둘은 지금 교도소에서 죄를 받고 있는데 가끔 후회를 호소하는 편지를 보내면서 미안함을 표현하는 것을 보면 후회하고 있는 것 같긴 하나 돌이킬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돈이 없고 취업이 안 되어 실패하는 것 같습니다. 하면 일어설 기회는 얼마든지 주어지는 게 우리 인생이지만 자신들이 받은 은혜와 감사를 모르고 사는 사람에겐 절대 다시 주어지는 건 없으니까요. 부디 그걸 알았으면 싶네요. 이제 우리 삶을 되찾았으니 이제 남은 인생은 엄마와 못다한 것들을 마음껏 즐기고 엄마에게 감사한 걸 갚아나가는 시간으로 채워가려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신호들 만나 피해보시는 일 없길 바라며 저처럼 바보같이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답답하고 쏙 터지는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